계승은 뭔가 하면은 어릴 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지의 어떤 현대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빵을 만들어 주는 걸 우선을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의 몸을 형성할 그랬죠.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회가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맛있는 거를 먹고 있을 때 정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어린이 헌장에 보면은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는 마땅히 아이들에게는 보장이 돼야 되며, 아이들에게 자랄 어떤 건강에 초등학교 80%에서 90%까지 90% 어떤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이장 장애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저희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채워줄 건지요? 저는 일하는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양질의 어떤 먹거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 미래 사회는 국제 경제의 경쟁력에서 당당하게 저는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20대 그 부모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놀이를 지속할 수 없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요. 남이 말할 때 잘 듣지 않고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 집중력 아이 가족을 그 대상으로 역학조사 작용, 그 다음에 임신 전후 산모 영양 부족입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애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부모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때요? 그런 상황에 알고 종족 번식에 아주 대단한 노력, 급식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따 급식을 해오는데 그 음식을 너무 이렇게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배추를 구입을 해도 가장 싼 거 있잖아요. 그 재료를 너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두 하나를 해와도 거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오기 때문에 애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라든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교육기관에 금품을 갖다 드립니다. 저는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면서도 이거를 막 계속 먹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때요? 버릴 수가 없고 음료수 하나를 아이들이 다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면 이게 들고 가면서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고 사고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이들이 침착하고 어떤 결합지의 어떤 그 장소의 어떤 사물의 어떤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어떤 3은요.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인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어떤 교육을 통해서 2차례 정도 제가 교육을 하거든요.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요.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봤지만은요.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은요.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건강이 조화롭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법, 즉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 그래서 안 읽어보신가 했는데 여기 오실 정도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애들 밥 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교사화시키고 좀 잘해줍시다. 이게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위탁급식, 직영급식 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분홍언론은 되어 있는 이의용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 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 자치사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교육에 관련된 사무는 광역사무입니다. 광역사무. 중앙사무이고 광역사무입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57가지, 57가지를 쭉 정해놨는데 여기에는 교육에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에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 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및 분야의 보호와 복지 증진 뭐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시설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어렵다. 뭐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로는 조금 이런 상위법과의 충돌을 그래서 11월 14일 지금 행자부나 봅니다. 저도.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건 현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몇 쪽이죠? 어디서 보셨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기타 기초자치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식비 지원에 대한 시간은 좀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은 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뭐 3시 거의 다 돼가는데 뭐 다 읽어보셨겠죠 하는 정도 선으로만 아직 뭐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요. 사실은 그 학교에서 학교 운영 뭐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우년들이 그 참여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면 좀 지금 이렇게 하기 다시 말하면 그 두 가지 문제 즉 심의위원회죠. 학교 급식 지원 받고 보상 뭐 얼마를 식재를 보상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내서 지경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그 프로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경하고 위탁을 볼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을 넣어놔도 그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한 교사단체를 왜 1인으로 하느냐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빠졌다는 거 이건 아이들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그 요거 말고도 그 우리 지금 조례안에 보면 그냥 우리 농산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도운동본부나 이렇게 각 지역에서 다 하는 거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지 그냥 우리 농산물 아니거든요. 농산물 중에도 농약친도 얼마든지 있고 수입 농산물보다 더 안 좋은 농산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조항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오셨다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뭐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조례 제정이나 이런 법 같은 거는 시민들이 안 하려고 의원들 뽑아놓은 건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나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급식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바꿔서라도 시행을 하겠다.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들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에서 법령을 지금 개정해서라도 이게 지금 하위법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럼 최소한 의회에서는 이런 취지에 좀 맞춰서 이게 시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내는 그 대책위에서 나오는 안 하고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안 하고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조 지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 방법 끝으로 심의위원회 같은데 저희 농민단체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잘 됐다고 봅니다. 뭐 저희가 이게 안이 잘못됐다 해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많이 공부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방식이네요. 또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부터 여기만 이렇게 관여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왔으면은 이 인식을 좀 빨리 했을 텐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에 이 교육청 쪽에다 협조 공문을 좀 위원장님 가셔가지고 시장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오히려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도우느냐고 보니까
실제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는 것보다는 모두가 공지를 해서 하다못해 반상회든 뭐든 이런 그러니까 공개적인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서명을 부탁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주민등록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한다, 원장님이 한다, 그 다음에 조합장님이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있어요. 예. 7년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 급식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해서 IMC 교육문화사업위원장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뭐 지금 아까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의원님 말씀이나 들어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위탁급식에서 우선은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무조건 돼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건 뭐 적어도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지금 의무교육이거든요. 의무교육이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중학교 정도까지여도 최소한 그 직영급식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지금 이쪽에서 서명을 지금 4,500명 정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뭐 무상급식 더 나가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골고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에 지금 운영위원이세요? 예, 그 퇴계원 초등학교. 예, 감사합니다. 예,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요? 어려운 점은 일단 이제 그 어머님들이 바쁘다는 그 이유로 그냥 이렇게 서명하는 자리를 그냥 정신없이 가시는데 조금 더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바쁘시더라도 꼭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상의 그 주소라든지 주민등록에 대한 그러한 것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들께서 좀 그런 것을 걱정하시지 마시고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까? 예, 시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요. 전국적으로 많은 그 지역에서 함께 그런 운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도 남양주시도 이렇게 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각 시민단체, 이익계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아이가 지금 어느 학교 몇 학년이신가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예, 몇 학년인데요? 현재는 1학년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토론회를 주관한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거고 이런 각기 다른 입장들을 토론회라는 장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모아진 내용들이 좀 공유하게끔 하는 게 언론의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좀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주최를 하게 된 거죠. 하나의 언론직으로서의 어떤 의무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하였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해석이 틀린가요? 예. 지역 신문은 사실 뭐 이렇게 보도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 이렇게 좀 해야 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죠.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운동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런가요? 조금 힘든 거나 아니면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최초에 우리 전국적으로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급식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것이 사실은 단순히 급식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인력과 등등의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포함된 시민운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에 있는 우리 단체들이 합쳐가지고 한 모임을 가지면서 이 문제는 시민의 힘으로 해결될 단순한 급식 문제 아니다는 데서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는 과정에 이제 어려운 거라면은 직접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직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참여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속도가 이제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는데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지나가시는 시민들은 주문해서 손 내기도 싫고 또 서명 받는 우리들은 추워 죽겠고 그래서 시간은 1월 10일까지 다 돼가고 이제 너무 촉박한 겁니다. 이 핑계를 겨울이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날씨가 참 좋으면 빠른 시간 내에 축제의 장같이해서 시민 서명운동을 받겠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게 애로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말로 여러같이 응원해주고 성원해주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시작하시게 됐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뭐 학부모의 입장이랬던가 학부모형이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있는데 예. 말하기는 곤란해서 그렇죠. 아 그러세요? 왜냐니까 예. 이 문제는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작년부터 예예. 사회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전 지구당에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준비를 했던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각 지구당마다 입장이 다른데 어떤 지구당은 지구당 단독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생활정치의 실현이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치 이전에 이것은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제4회단체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